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육성 제도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6주차 2강 우리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역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들의 좀 개괄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되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조금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페이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88페이지나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이걸 사실 한꺼번에 뭐 다 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힘이 닿는 데까지 조금 살펴보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걸 따로 읽어보려고 하면 꽤 많이 힘들고 좀 버거운 것도 사실이니까 이참에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진행되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실제로 23년부터 27년 이렇게까지 5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8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후나 또 그 이후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앞서 우리가 이 전 1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배경과 정책 환경 이런 것들 내용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차 청소년 기본 계획이 어떤 점은 조금 우수한 형태로 이제 효과를 보였고, 어떤 조금 아쉬웠는지 여기 향후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방향을 통해서 이제 비전과 목표, 5년 후 주요 전망,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의 구조 및 특징,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5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개괄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시간은 그 2강에서는요, 여기에서부터 한 정책 과제 2번 정도까지 아마 읽으면 한 25분 정도가 될 것 같고, 남은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정리하고 같이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립 배경과 경과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청소년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이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정책 환경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것도 PPT에 있었던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청소년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이냐고 하면 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위기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청소년 비중이 이제 60년에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제 2060년에는 15%에서 10%까지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는 이제 36%였던 게 점점 내려가서 15%가 되었고요. 이게 점차 내려가서 이제 60년에는 10%가 될 것이다. 청소년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기 청소년들은 더 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에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은둔형 청소년, 히키코모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은둔형 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거에 반해 이제 가족 돌봄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이 직접 가족을 부양하고 케어하는 형태의 어떤 유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디지털의 친화도가 높고, 그 디지털과 관련된 활동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점차 청소년들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고 활용하는 세대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이용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OTT를 이용하는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청소년 육성과 보호가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다양화,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청소년의 희망 활동을 보시면 이제 과학 정보가 이렇게 조금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문화예술과 모험, 척도, 직업 진로 등은 계속적으로 많이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친화 특성과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활동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과 관련된 활동을 좀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심신 건강 변화가 발생을 했다. 아침을 거의 안 먹는 청소년들이 많아졌고, 비만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신체활동 시간은 굉장히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과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인데요.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문제는 이 부당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님이 이제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다던가, 급여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과한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디지털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여기서 발생하는 유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과의존 및 부작용,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수치도 30%에서 지금 3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청소년 폭력이 2016년도에는 이렇게 7%에 가까웠었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이렇게 약 21%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뭐 이런 거,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담배나 뭐 청소년 유해 매체를 구입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판매를 차단하거나 뭐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여러가지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비대면이 활성화되었고 일자리 위기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정책 동향은 넘어가도록 하고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평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누가 언제 물어보아도 항상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포인트는 디지털 시대겠죠. 그리고 글로벌 K 청소년, 요것들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 이게 이번에 비전입니다. 뭔가 디지털 시대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국에 여기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청소년들의 성장을 시킴으로써 어떤 한국의 위상을 좀 드높이겠다 하는 어떤 목표와 비전이 여기에서 좀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표를 살펴보시면은요,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것이 사실은 디지털 시대를 이렇게 공유하고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지털 시대를 중심으로 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까지는 크게 5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보호하겠다. 이 3가지가 아마 디지털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과 정책 총괄 조정 강화, 이 부분은 사실 항상 어떤 정책 기본 계획에서도 좀 항상 나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특별히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혀 필요 없는 내용도 아니지요. 이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의 구체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항들이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좀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5년 후의 주요 전망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목표로 이 정책 기본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삶에 더욱 만족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이것이고, 이제 6.59에서 7.2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활동 영역에서는 이제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그 참여율을 높이고 싶다는 게 목표인데요. 요거는 34%에서 50%로 이렇게 높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인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수는 현재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활동은 사실상 인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련활동 인증제라고 하는 건데요. 수련활동 인증제에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들을 보고 확인하고 신청하고, 그리고 나중에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걸 더욱 활성화시켜서 그 참여 인원을 19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겁니다. 약 2배를 훨씬 넘는 숫자예요. 그만큼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청소년 지도사는 무엇에 강해야 되냐? 이 수련활동 인증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청소년 지도사의 핵심적인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수련활동 인증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앞으로 청소년 지도사에게서 요구되는 그러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인증 프로그램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문화의 집 같은 곳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만드는지 중요하겠죠. 반면에 활동진흥센터, 활동진흥센터에서는요, 여기 이 프로그램들을 컨설팅하는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어떤 영역에서든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퇴소 청소년의 자립률을 높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과의존율을 좀 줄이겠다 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7차 청소년 기본 계획의 구조 및 특징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책 과제를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육성에 가까운 내용이죠. 현재 이것을 이제 언어적으로 순화하면 청소년 육성 또는 청소년 활동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영역이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던가 청소년 활동 영역이 디지털에 기반한 플랫폼으로 운영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디지털 역량, 디지털에 관한 활동을 많이 만드는 거고요. 미래 역량 제고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 지원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플랫폼을 디지털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미래 역량은 당연히 디지털,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 이런 영역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체험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앞서서 청소년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죠.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형태의 과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교 안팎, 학교 안에서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진행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조금 체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역량 활동 강화에서 디지털 활동 및 교육 지원 영역 중에 몇 개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디지털 기반 활동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것은 디지털 청소년 활동 모형을 개발한다. 그리고 코딩, 드론, VR, AR 등 청소년에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 디지털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또 코드 페어를 개최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거나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 기관으로서 이런 디지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위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른 디지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과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은요, 지금 현재 추세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크게 제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고요. 다음은 디지털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것은 아까 우리 앞서 환경 분석에 있어서 디지털 격차가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겠다. 정보 소외 지역에 정보를 좀 많이 다루기 어려운 어떤 최첨단의 매체를 확인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산간 벽지나 농어촌 지역에서 이런 의무 교육으로 진행되는 여러 학교들은 아직 디지털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없지만 여기에 이제 초, 중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기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 코딩 관련 자격증이 이제 어떤 기관에 취직하거나 단위 프로랜서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을 가진 어떤 지도사의 역량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들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거의 기관에서 중간 관리자급인데 이런 역량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채용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조금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드 내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육 과정 내에서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교육을 의무교육 과정에서 잘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후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조금 키울 필요가 있다. 그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은 한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중요하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문해교육 프로그램들을 조금 다양하게 확대하겠다. 그런 이런 플랫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청소년들 교육이나 훈련 전에 참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될 수 있겠고요. 디지털 윤리 규범 확산 및 실천 중에서는 저작권 인식 교육 강화하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뭔가 코로나가 확산되고 비대면 교육 체계나 비대면 플랫폼들이 막 등장을 할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쉽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좀 헤비한 느낌이 들어요. 난이도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메타버스가 더 활성화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디지털 기반 개선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관리 활용하겠다. 이것은 이제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교육이나 활동 플랫폼을 디지털화 하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 활동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수련시설의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활동 공간을 구축하겠다. 몇몇 이제 국공립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들이 좋겠죠. 직접 가서 참여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만들어 보면 개괄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몇 층에는 무엇이 있고 우리 기관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홍보 영상까지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직접적인 활동 영역으로 구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홍보하거나 참여하거나 유입을 촉진하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이 안에서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부모 교육도 진행을 해봤고 이 안에서 여러 홍보 활동도 해봤지만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줌 교육보다도 이 다루어야 될 기술들과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 청소년 역량 제고가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전반의 역량 지표 중에서 디지털 분야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프로그램과 디지털 플랫폼을 많이 구축하는 만큼 이것을 청소년들의 좀 핵심 역량으로 설정해 놓고 이것을 키우고 향상시키는 데 좀 목표를 두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신기술, 신산업, 환경과 관련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겠다. 요즘에 기후위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기업에서도 ESG 경영이라고 해서 저탄소를 이용한 지구 친화적인 형태의 사업들, 지구 친화적인 형태의 관리 체계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도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이나 업사이클링 이런 형태의 활동이 굉장히 좀 붐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그리고 세계 기후에 대한 문제는 전 국민이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제 발달 과업과 핵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금융 경제 분야 청소년 교육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쉼터나 학교박센터에서는 바로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투입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반면에 진로 체험 교육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많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뭐 직장 체험이나 진로 체험 이런 것들이 좀 붐을 이룰 때는 좀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구태의연하고 좀 고리타분한 형태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험 기간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눈에 보일 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부분과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요것들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참여 활동 확대, 국제 교류 활성화 이런 거 있습니다. 이미 이제 2023년 뭐 새만금 뭐 큰 이슈가 있었죠. 국가 망신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지만, 뭐 여기서 좀 잘 진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청소년계가 사실은 좀 위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요. 자기 주도적인 활동 프로그램, 생활체육 및 스포츠 체험 기획 확대, 이거 뭐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문제 기반 학습도 이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6차에서부터 언급됐으니까 그진 한 6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얘기되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기도전 포상제 계속 진행되던 거였고요. 자원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거고요.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 마련도 이렇게 수련시설 안전관리 종합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지만, 뭐 종합평가, 활동안전 인식 확산, 이건 기존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학교 안팎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 보시면, 활동 프로그램과 학교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청소년 활동 우수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을 좀 연계해서 진행하겠다. 이거는 이전부터 많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고, 이게 정책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연계된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모사업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청소년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 뭐 청소년 지역 내 청소년 활동 공간 설치 운영은 뭐 요렇게 자유공간 청개구리, 청소년 카페, 자유공간 청다음, 이런 것들을 지역 단위 내에 많이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아직 대구에서 뚜렷하게 보여지는 시설은 없지만 광역시 단위에서도 한두 개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돌봄 활동은 계속 있었던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늘봄 학교라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제 학교 내에 의무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게 좀 바라볼 수 있겠고, 이것이 청소년 수련 시설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가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지원 체계 내실화는 조금 구태의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육성에 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도 벌써 30분이나 거의 시간이 잡아먹었는데요. 남은 부분을 계속 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하네요.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6주차 2강 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살펴보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